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포토샵 2급 기출문제를 CS6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2년 2월달 B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포토샵의 환경부터 설정하고 갈게요. 포토샵을 실행하고 나면 오른쪽 상단에 현재 작업 환경을 보여주는 단추가 있습니다. 현재 저는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이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작업을 하시다가 패널들을 이리저리 옮기거나 실수로 지웠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윈도우 메뉴에서 내가 지운 패널을 다시 불러올 수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내가 방금 지운 건 살릴 수 있겠지만 작업을 하다가 깜빡 잊었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작업 환경에서 밑에서 세 번째 리셋 에센셜이라고 하게 되면 초기화 시켜줍니다. 왼쪽에 도구 상자 보시게 되면 길다랗게 한 줄로 놓고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제일 위쪽에 보면 조그만 화살표 보일 거예요. 클릭하셔서 두 줄로, 한 줄로 본인이 보고 싶은 대로 설정 가능합니다. 제일 위쪽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보일 거고요. 여기에는 서브 메뉴를 이용해서 하나하나 수정이 가능합니다. 일단 제일 위쪽에 있는 제너럴 선택해서 대화창을 띄우도록 할게요. 대화창에 보시게 되면 하나하나 누를 때마다 옵션을 변경할 수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그 중에서 시험에서 필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곳에 가시면 컬러 테마가 보일 겁니다. 그래픽 작업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 눈이 좀 많이 피로해지기 때문에 요즘에는 어두운 테마로 놓고 작업을 많이 해요. 저는 시험 문제풀이 하는 동안에는 좀 밝게 보이라고 밝은 테마로 바꿔놓도록 할 거고요. 저의 경우에는 문제지를 이렇게 따로 띄워놓은 상태에서 작업창을 따로 열어야 되기 때문에 오픈 다큐멘티즈 탭이라고 하는 친구의 V체크를 해제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V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창을 혼자서 넓게 쓰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이 친구는 V체크를 해놓고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창문을 따로따로 떼어놓고 작업하는 걸 좋아해서 V체크를 해제시켜 놓았습니다. 커서의 크기도 눈에 보이는 노멀 브러쉬로 선택하시는 걸 권장해요. 아무래도 브러쉬의 크기가 이따만큼 큰지 이렇게 조그만 건지는 눈에 보이는 상태가 좋겠죠. 노멀 브러쉬로 선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프리사이즈처럼 십자가 형태로 보이게 된다면 아마도 여러분의 키보드 왼쪽에 있는 캡슐락 키가 켜져 있기 때문일 거예요. 캡슐락 키를 꺼주게 되면 노멀 브러쉬일 때는 꼭 브러쉬의 크기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보이는 상태로 바뀔 겁니다.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도 중요하겠죠. 포토샵의 경우에는 화면으로 보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픽셀이라고 하는 단위로 작업을 합니다. 글씨를 쓸 때는 포인트 단위겠죠. 제대로 단위가 걸려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어느 정도에 배치할 건지 가이드라인을 뽑을 경우에는 그 가이드라인의 색깔이 뒤쪽에 있는 배경과 구분이 돼야 되겠죠. 색상은 이렇게 원하는 색상 바꾸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입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하시게 되면 글꼴에 대해서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쇼 폰트 잉글리시라고 하는 이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놓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궁서, 굴림이라고 하는 한글 글꼴의 경우에는 한글로 찾아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잉글리시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놓기를 권합니다. 이 정도 세팅하고 작업하시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를 보시게 되면 파일의 이름과 그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죠. 400에 500 픽셀짜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에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입니다. 1.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꼭 확인하시고요. 윕스 폭을 400, 하이트 높이를 500, 레졸루션은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는 화이트로 두시기를 권합니다.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작업할 경우에는 눈금자가 켜져 있어야만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보여주세요 뷰에서 룰러스를 켜주시게 되면 이렇게 눈금자가 보일 거고요. 소스는 문제에서 제공을 하고 있죠. 2급의 1번을 가지고 와서 작업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오픈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창문을 따로따로 쓰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빈 공간이 있을 때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면 바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 안에 이미지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2급의 1번을 열어오도록 하죠. 이미지의 크기를 보니까 우리 거 종이보다 좀 커 보이네요. 이 친구는 일부분이 살짝 잘려 보일 수도 있겠군요. 요만큼이 필요한 것 같죠. 이미지 사이즈를 보시게 되면 폭을 400이라고 맞췄습니다. 높이가 이렇게 조금 모자라네요. 높이를 500이라고 맞추면 폭이 좀 남습니다. 남으면 좀 잘라주면 되니까요. 이 친구는 OK 해서 남겨오도록 할 거고요. 이동도구 들어서 저는 옮기겠지만 창문을 크게 혼자서 쓰시는 분들은 컨트롤 A 몽땅 다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원하는 내 종이에다가 컨트롤 V 붙이시면 됩니다. 가져온 것들이 너무 크거나 작을 때는 나중에라도 크기 조절하실 수 있으세요. 에디트라는 메뉴에 가시게 되면 자유롭게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겠죠. 외부에서 이미지를 가져오게 되면 레이어의 이름이 레이어 1이라고 임의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레이어가 많지 않으니까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겠지만 레이어가 쌓이고 쌓이면 누가 누군지 헷갈릴 수 있어서 이름은 그때그때 정리를 해두시기를 권해요.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하셔서 2급의 1번입니다 라고 임의로 바꿨고요. 기타 모양을 복제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선택을 하실 때에 퀵 셀렉션을 가지고 문질문질 선택을 하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글씨 들어있는 건 여러분들께 연습하시라고 제공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다른 데 쓰지 마세요 라고 하는 문구예요. 실제 문제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원하는 범위만큼 선택하셨으면 복사를 하시면 될 텐데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컨트롤 V 붙이셔도 되고요. 포토샵에서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J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레이어가 따로 생성되면서 복제가 돼요. 이동 도구 눌러서 이동을 시켜주면 쌍둥이 복사된 거 확인되시죠? 크기가 너무 크죠? 에디트의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거 워낙 자주 쓰니까 단축키를 외워두시면 좋겠네요. 컨트롤 T 눌러서 조절하도록 할게요. 쉐이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친구는 커스텀 쉐입이죠. 커스텀 쉐입을 선택하시게 되면 위쪽에 옵션이 보일 거예요. 레이어를 만들면서 작업할 거니까 쉐이프, 색깔이 들어있으면 좋겠네요. 필, 선은 필요 없습니다. 짝대기, 미리 만들어져 있는 쉐입을 찾아주시면 될 텐데요. 콩 찍으시게 되면 만들어져 있는 쉐입들 쭈루룩 나타나게 될 겁니다. 혹시라도 가지고 있는 쉐입이 이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다면 오른쪽 끝자락에 있는 톱니바퀴를 누르시게 되면 숨어있는 아이들을 불러내실 수 있을 거예요. 클릭하셔서 톱니바퀴 몽땅 다 보여주세요 올이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숨어있던 아이들이 다 보일 거고요. 저는 이미 다 꺼내놨기 때문에 캔슬하겠습니다. 음표 모양을 찾아서 넣도록 할 텐데요. 한 번만 누르면 너를 이란 뜻이고요. 더블 클릭하면 그려버릴 테다 라는 뜻이에요. 클릭해서 쭉 드래그 하시면 만들어지는 게 보일 텐데요. 비율이 깨지면 예쁘지 않겠죠. 왼손으로 쉬프트를 눌러주시게 되면 항상 같은 비율을 유지해 줍니다. 마우스 먼저 띄시고요. 쉬프트는 나중에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음표의 경우에는 색깔이 두 가지로 지정이 되어 있네요. 결과물 보니까 여기에도 음표가 두 가지가 들어있군요. 음표의 색깔을 정리하기 위해서 레이어 창문을 봅니다. 거기에서 만들어져 있는 쉐이프의 앞쪽에 보시면 미리 보기 썸네일 보일 거예요.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그림자 드랍 섀도우 주시면 될 텐데요. 레이어 창의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제일 왼쪽에 FX라고 하는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는 메뉴가 있어요. 클릭하셔서 드랍 섀도우라고 OK. 방향이나 크기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T 눌러주게 되면 바로 자유 변형이 적용이 되죠. 음표의 경우에는 하나가 더 필요하네요. 또 그릴 필요 없이 만들어져 있는 걸 복사해서 쓰면 됩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J를 눌러주시게 되면 레이어가 그대로 복제가 될 거예요. 이동 도구 눌러서 위치를 좀 옮겨줄 텐데요. 색상도 좀 바꿀까요?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상 값을 지정된 대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방향이 반대로군요. 컨트롤 T 누르게 되면 조절 바운딩 박스 나올 텐데요. 요거는 빙그르르 돌려주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죠. 제자리로 돌아오니까요. 거울처럼 반사시켜 주려면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존탈 하게 되면 거울처럼 반사를 시켜줍니다. 나머지 쉐입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왕관 모양 찾겠습니다. 문자를 입력시켜 보도록 할까요? 타이프 2 들으시고요. 여기다가요 라고 위치 찍고 타이핑 하겠습니다. 글자 레이어를 선택하시고요. 글자 도구를 선택하시게 되면 위쪽에 글자에 대한 옵션들이 짜라락 뜰 거예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과 크기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적용했고요. 색깔을 이라고 색깔 자체를 클릭하시게 되면 그라디언트 에디터가 뜰 거예요. 아래쪽에 있는 아이들이 물감의 색깔이고요. 위쪽에 있는 아이들은 투명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문제에서는 투명도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와 있죠. 물감의 색깔만 정하도록 할게요.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을 낮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들을 다 만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겨져 있는 것들은 적용이 안 됐네요. 그렇다면 글자 레이어 선택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글자 도구 선택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서 위쪽에 있는 옵션 보시게 되면 끝자락에 이렇게 구겨주는 웹 텍스트라고 하는 기능이 있을 거예요. 클릭하시고 스타일을 잡아주시면 되겠죠. 출렁이는 플래그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문제지와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혹시라도 이 모양이 반대로 뒤집혀 있거나 크기가 좀 출렁거리는 게 다르다면 아래쪽에 있는 밴드 값을 조정하시게 되면 비슷하게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전체적인 배치와 레이어의 스타일들 빠진 게 없는지 쭉 확인을 해 보시고요. 가이드라인을 혹시 뽑아서 배치하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가이드라인도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 지워주시면 좋겠네요. 파일을 저장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400에 500짜리는 JPG, 10분의 1로 줄이는 40에 50짜리는 PSD. 일단은 큰 이미지로 저장해 보도록 할까요? 파일, 세이브. 경로 GTQ라고 하는 폴더인지 확인하시고요. 이름, 처음에 주고왔던 그 이름 불만 없는데 포맷이 PSD로 되어 있군요. 얘를 JPEG 선택하셔서 저장하시게 되면 커다란 이미지로 저장하는 건 끝났고요. 10분의 1로 줄이겠습니다. 이미지 메뉴에 가셔서 이미지 사이즈 가시게 되면 40에 50짜리 이렇게 조그맣게 줄어드는 거 확인될 거예요. 파일을 다시 한번 저장하겠습니다. 세이브, 경로와 이름 그리고 포맷도 PSD 맞군요. 저장하셔서 첫 번째 문제를 끝냈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도 용지 사이즈는 똑같군요. 새로운 종이를 하나 꺼낼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에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니까 2.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다시 한번 보시고요. 윕스 폭은 400, 하이트 높이는 500,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확인을 해주세요. 오케이. 눈금자가 필요할 경우에는 보여주십시오. 뷰에서 룰러스 컨트롤 R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눈금 보일 거고요. 두 번째 문제에서는 항상 이렇게 액자를 제작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소스가 3개나 있네요. 2급에 2번, 3번, 4번이 필요하다고 하는군요. 저는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소스를 불러오겠습니다. 2급에 2번. 이미지 사이즈를 좀 확인할까요? 이미지 사이즈. 우리 거보단 좀 크군요. 윕스 400으로 했더니 하이트 높이가 600 우리 거보다 좀 커요. 하이트 500이라고 했더니 폭이 다시 줄어들었네요.
줄어들면 곤란하겠죠? 자, 폭을 400이라고 하고 하이트 600으로 그대로 데리고 오겠습니다. 오케이. 저는 이동 도구 눌러서 그냥 바로 데리고 갈게요. 클릭 드래그 해서 끌어다 놨고요. 레이어의 이름 더블 클릭하셔서 2급에 2번에서 불러온 거예요 라고 수정을 해 놓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에서는 항상 액자를 제작하는 문제가 나온다 라고 했으니 액자부터 제작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는 매끄럽게 보이는 이미지, 또 하나는 액자로 써먹을 이미지 두 개가 필요한 거군요. 그렇다면 이 갖고 온 이미지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J 눌러주시게 되면 복사가 될 거고요.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얘는 액자로 써먹을 거다라고 정리를 좀 해두도록 할게요. 문제에 보시면 액자의 경우에는 필터를 주세요. 앵글드 스트로크라고 되어 있네요. 필터 메뉴에 가시게 되면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선들에 대한 얘기니까 브러쉬 스트로크에서 찾겠습니다. 앵글드 스트로크 액자이기 때문에 안쪽에 요만큼 가이드라인 뽑아서 요만큼은 좀 구멍을 내겠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사방으로 한 50 정도 안쪽으로 들어간 위치예요. 가이드라인을 뽑으시려면 위쪽에 있는 눈금자에 있는 숫자들 보이시죠? 그 숫자 자체를 클릭 드래그해서 당긴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당겨 주시게 되면 선들이 보일 겁니다. 가이드라인의 색깔이 배경 그림과 비슷해서 잘 안 보인다 하는 경우에는 에디트에서 프리 트랜스폼 가이드라인이 잘 안 보여요 라고 색상을 바꿔주실 수 있었죠. 가이드라인을 쭉쭉 뽑도록 할게요. 왼쪽에 있는 숫자 값도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이렇게 선이 딸려 나오는 게 보일 거예요. 자, 요만큼을 구멍 내서 액자로 써먹을 겁니다. 네모지게 선택하도록 할까요? 렉탱글 맞기 클릭 드래그해서 네모지게 반짝반짝 선택을 했습니다. 다만 그 친구의 가장자리 모서리가 우리는 뾰족하게 보이고요. 문제지에서는 둥글둥글 다듬어진 게 보이시나요? 선택한 거에 대해서 수정하겠습니다. 셀렉트 메뉴를 클릭하시면 중간쯤에 Modify 수정할 겁니다. 어떻게요? 스무스하게요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얼마만큼 부드럽게 처리할까요? 여기에서 기본 10으로 한번 줘볼까요? 오케이 하시게 되면 모서리가 살짝쿵 깎인 게 보이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많이 깎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컨트롤 Z 취소하시고요. 셀렉트 메뉴에서 Modify 수정할 겁니다. 스무스하게 10보다 좀 더 크게 수정을 하죠. 20. 자, 요 정도인 것 같죠? 안쪽에 있는 부분들을 날려버리셔야 이 뒤쪽에 있는 깨끗한 이미지가 비쳐 보이겠네요. 키보드에 딜리트 키 누르셔서 깨끗하게 날려버리시면 되겠고요. 액자에 보시게 되면 안쪽에 테두리가 져 있다라고 하는데 레이어 스타일은 드랍 섀도우로 따로 준 거 보니까 레이어 스타일에 있는 스트로크는 아닌가 봅니다. 그렇다면 선을 직접 그려주시면 될 텐데요.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에 스트로크가 있습니다. 그 스트로크의 굵기 5로 할 거고요. 컬러 색깔을 흰색 F6개 OK 하시게 되면 테두리가 이렇게 하얗게 지는 거 확인이 되시죠? 레이어 스타일 드랍 섀도우 주도록 할게요. 레이어 창문에서 아래쪽에 있는 FX 누르시게 되면 레이어 스타일 효과 줄 수 있습니다. 드랍 섀도우 더 이상 반짝거릴 필요가 없죠. 셀렉트는 디셀렉트 컨트롤 D 하셔도 되고요. 눈금자도 더 이상은 필요가 없네요.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 2급의 3번 불러오도록 할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2급의 3번이요. 열기 원하는 만큼 선택을 해가지고 오시면 되겠죠.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브러쉬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한참 문질러야 된다면 브러쉬의 크기를 좀 빨리 조절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키보드 엔터키 주변에는 열려라 네모가로와 닫혀라 네모가로가 있을 거예요. 이 네모가로를 왔다 갔다 선택하시게 되면 브러쉬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거 확인이 될 겁니다. 원하는 만큼 브러쉬의 크기를 조절해 주세요. 크기가 너무 크네요. 에디트에서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크기를 줄이셔도 되고요. 단축키 컨트롤 T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가장자리에
조절점 보이시죠? 클릭 드래그해서 크기 조절 가능한데 비율 깨지면 안 예쁘니까 왼손으로 Shift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비율이 유지되면서 줄어들어요. 마우스 먼저 놓으시고 Shift는 나중에 놓으시면 되겠죠? 방향을 완전히 거울처럼 반사시켜 주는 건 빙그르르 뒤집어서는 해결이 안 되죠.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이라고 거울로 반사시켜 준 것처럼 표현할 수가 있어요. 2급의 3번의 경우에는 파란색 계열로 보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이미지 메뉴에 가시게 되면 두 번째 줄에 Adjustment, Hue Saturation 보일 겁니다. 색깔을 파란색으로 쭉 왔다 갔다 옮겨주시게 되면 파란 계열로 바뀌는 게 보일 텐데요. 이렇게 중간에 낀가 있는 깜장색의 띠 부분은 색상 값이 없기 때문에 혼자서 튀고 있네요. 전체가 다 파랬으면 좋겠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옵션 컬러라이즈라고 하는 아이를 체크하시게 되면 강제로 푸른 계열의 색깔을 전체적으로 넣을 수가 있고요. 색상 값이 좀 작게 들어간 것 같다 싶으시면 세처레이션 농도를 높여주시게 되면 색상 값 강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레이어 스타일 드랍 섀도우 적용하도록 하죠. 2급의 4번도 데리고 올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2급의 4번 열기. 이 친구의 경우에는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하셔도 되고요. 경계선이 만약에 뚜렷하지 않은데 이렇게 모양이 단순하다라고 하면 폴리건 라sso 툴 이용하셔서 직접 그리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네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할 겁니다. 쉬프트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게 되면 비율이 깨지지 않아요. 레이어 스타일 이너 섀도우 주시면 안쪽으로 그림자가 진 것처럼 보이게 될 텐데요. 결과물을 보니까 액자보다 밑에 깔려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 친구를 액자보다 아래쪽으로 이동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래그 하셔서 액자 밑으로 깔아 주시고요. 글씨를 얹겠습니다. 타이프 툴 누르시고 콩 찍어서 글씨 쓰도록 하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과 크기, 색깔 정하시면 되겠는데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글씨가 배치가 되어 있네요. 가운데 정렬까지도 같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글씨의 경우에는 언급되어 있는 사항 다 적용했는데 이렇게 위쪽으로 볼록한 느낌이 드는 거에 대해선 언급이 없네요. 그럴지라도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찾아주셔야 되겠죠. 글자 레이어를 선택하고 있고요. 글자 도구를 선택하고 있고요. 위쪽에 옵션을 보시게 되면 글자에 대한 이야기들 쭉쭉쭉 맞춰주셨을 텐데요. 여기 휘어줄 겁니다. 웹텍스트라고 하는 것도 선택을 하셔서 스타일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은 평평하고 위쪽이 볼록해요. 아크, 어퍼. 전체적인 배치 확인하시고요. 레이어 순서 맞는지 확인하시고 레이어 스타일 빠진 게 없는지 꾹 살펴보십시오. 파일을 저장하도록 할까요? 커다란 이미지의 경우에는 JPG, 작게 줄인 이미지는 PSD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세이브, 경로 GTQ라고 하는 폴더에 이름은 처음에 주었던 그 이름 근데 포맷이 다르군요. 포맷을 JPEG 저장할 겁니다. OK. 이미지의 사이즈 줄여보도록 할까요? 이미지 사이즈 40에 50짜리로 10분의 1로 줄였고요. 그걸 파일 세이브 하겠습니다. 경로와 이름 그리고 포맷도 PSD로 저장된 게 맞네요. 저장.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용지 사이즈가 다르군요. 600에 400이네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세 번째 문제이고요. 용지 사이즈 600에 400짜리로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확인해 주세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배치하고 싶으신 분들은 보여주십시오 뷰에서 눈금자를 꺼내주시면 되겠고요. 배경 색깔이 지정되어 있군요. 배경 색깔은 물감을 하나 짜놔야 되겠군요. 연두색의 색깔을 선택했고요. 그 색깔로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 메뉴에 가시게 되면 FILL 필 채워줄 겁니다. 뭘로요? 포어 그라운드 전경색으로요. 오케이. 2급의 5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이미지를 보시고 우리 거 용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이즈를 조절해 보도록 할까요? 이미지 사이즈 폭을 600이라고 했더니 하이트도 똑 떨어지게 400이군요. 오케이. 이동 도구 눌러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외부에서 이미지를 가지고 오면 임의로 이름이 들어가죠. 저는 2급에 5번에서 데리고 왔어요 라고 이름을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필터 메뉴를 들어가셔서 패치워크라고 선택하도록 하죠.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를 누르시게 되면 필터를 불러올 수 있고요. 첫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는 좀 전에 썼던 거하고 똑같은 아이를 붙일 때 사용하는 거예요. 저는 골라오기 위해서 세 번째 필터 갤러리로 가겠습니다. 맨 끝자락에 있는 텍스처에서 패치워크를 선택하도록 하죠. 오케이. 레이어에 마스크를 씌워주세요. 가로 방향으로요 라고 되어 있네요. 가로 방향이라면 좌우로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왼쪽에 있는 패치워크 들어가 있는 아이 잘 보이고 있고 오른쪽에는 가려져서 안 보이고 있죠. 이렇게 일부분은 가려주는 걸 마스크라고 합니다. 레이어 창에 보시게 되면 네모의 구멍이 빵 뚫어져 있는 친구, 이게 레이어 마스크예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하얀색의 마스크를 쓰게 될 텐데요. 이 친구는 지금 하나도 가려지지가 않고 있죠. 부드럽게 가릴 수 있도록 그라디언트 도구를 들겠습니다. 그라디언트 도구를 선택하실 적에는 내가 마스크를 선택하고 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쪽에 마스크에 해당하는 흰색과 검정색의 색상이 선택될 텐데요. 혹시라도 흰색, 검정색이 아니라 다른 색깔이 들어있다면 색깔 자체를 클릭하셔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프리셋에서 흰색, 검정색, 흰색 하나를 선택하셔서 오케이 하시게 되면 색깔 정해지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왼쪽에 있는 부분이 잘 보여야 되는 부분이니까 흰색으로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안 보여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를 검게 칠해주면 될 텐데요. 지금 그라디언트 색상을 보니까 저는 왼쪽이 흰색이로군요.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잘 보이게 왼쪽부터 드래그해서 오른쪽으로 쭉 빼주시면 되겠네요. 2급의 6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원하는 만큼 퀵 셀렉션으로 빨리빨리 문질러 주시면 되겠고요. 크기를 조절할게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T 눌러주시게 되면 크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율이 깨지지 않게 왼손으로 Shift를 눌러주시면 깔끔하게 그 비율 유지해서 크기를 줄일 수 있고요. 레이어의 스타일, 베벨 앤 엠보스, 드랍 섀도우 주시면 되겠죠. 반복하시면 됩니다. 2급의 7번. 브러쉬의 크기 너무 클 경우에 여러분의 키보드 엔터 키 옆에 보시면 네모난 괄호 보이시죠? 열려라 네모가로와 닫혀라 네모가로 두 개를 콕콕콕콕 찍으시면 브러쉬가 커지거나 작아질 수 있어요. 크기 조절 컨트롤 T 눌러서 조절 가능할 거고요. 쉬프트를 눌러주셔야 비율이 깨지지 않는다. 반대 방향으로 거울처럼 반사시켜 주시려면 오른쪽 버튼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 엔터 쳐서 마무리할 거고요. 2급의 8번의 경우에는 이렇게 색깔이 거의 어두운 게 비슷해서 퀵 셀렉션으로 잘 선택이 되지 않는군요. 그럴 경우에는 동그랗게 선택할 겁니다. 엘리프티컬 막기 대신에 요 가운데서부터 동그라미를 키울 게 아니라 가장자리 여기 왼쪽
끝과 위쪽의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동그랗게 원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쉐입들을 얹어보도록 할까요? 커스텀 쉐입 선택하시고요. 위쪽에 옵션 보십시오. 레이어를 만들 겁니다. 쉐이프, 색깔이 들어있어요. 필, 미리 만들어져 있는 쉐입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비율 깨지지 않게 쉬프트 눌러준 상태에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색상 지정이 되어 있다면 그 색상을 정확하게 맞춰 주셔야 합니다. 레이어 창에서 앞쪽에 있는 썸네일 미리 보기 창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색상 값 넣을 수 있었죠. 나머지 문자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입부트 들어서 여기다가 쓸 거예요. 위치 클릭하시고 타이핑 하세요. 문제에서 글자의 크기와 색깔에 대해서 두 가지씩 제시를 하고 있네요. 커다란 친구가 누군지, 색상이 다른 친구가 누군지 구분해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죠. 특별히 언급이 없을지라도 글자가 이렇게 구겨져 있다면 웹 텍스트 이용해서 이 친구는 구겨 주셔야 됩니다. 밴드값 조정하셔서 비슷한 비율 맞춰 주시고요. 엔조이 뮤직에서는 그라디언트 방향이 틀렸네요. 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가서 색상의 방향이 다를 경우에는 앵글 값 꼭 조절하시고 나오세요. 전체적으로 배치가 끝났고요. 파일을 저장하실 때 두 가지 크기, 크다란 친구는 JPG, 조그만 친구는 PSD 저장하시면 되겠죠. 파일,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요. 포맷을 JPG라고 선택하셔서 저장하시면 커다란 친구는 끝났고요.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10분의 1, 60에 40짜리로 조그맣게 줄어드는 거 확인하셨으면 파일, 세이브, 경로와 이름, 포맷, PSD라고 되어 있는 거 확인해서 저장하시면 되겠죠. 세 번째 문제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문제에도 용지 사이즈는 세 번째 문제하고 똑같군요. 600에 400짜리 만들어 줄게요. 파일에서 New,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제일 마지막 4번이고요. 용지 사이즈 600에 400,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꼭 확인을 해주세요.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오케이.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작업하실 분들은 뷰에서 룰러 컨트롤 R 눌러서 작업을 해주시면 위치 맞추시기가 편하겠죠. 2급의 9번 불러오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 사이즈 맞춰서 데리고 오도록 할까요? 아래쪽에 보니까 의자 부분들이 다 잘 이어서 보이는 거 보니까 굳이 이 친구는 축소해서 아래쪽이 다 보일 필요가 없네요. 그냥 잘라지도록 데리고 오도록 할게요.
필터 주겠습니다. 포스터 엣지 필터 메뉴 가셔서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아티스틱에 보시게 되면 포스터 엣지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죠. 2급의 10번.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하시고요. 방향을 뒤집어 주시려면 오른쪽 버튼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 하게 되면 방향도 뒤집어지죠. 2급의 10번의 경우에는 오퍼시티 불투명도도 조절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레이어 패널에 보시게 되면 오른쪽 상단에 오퍼시티 불투명도가 있습니다. 현재 100% 진하게 보여라 라고 되어 있는 거 80%로 낮췄더니 뒤쪽에 친구가 살짝 비쳐 보입니다. 2급의 11번의 경우에는 색깔이 전체적으로 어둡고요. 모양은 단조로우니까 퀵 셀렉션보다는 폴리건 라쏘 툴 이용해서 직접 그려주는 게 빠르겠네요. 클릭하셔서 가지고 갈 부분만 선택을 따로 해주세요. (2급의 12번의) 경우에는 이렇게 도형 안에 갇혀서 잘리우게 되죠. 클리핑 마스크 작업이 필요하네요. 이 친구는 일부분 갖고 오지 않고 그대로 통으로 들고 올게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피아노의 방향이 반대쪽인 것 같죠? 컨트롤 T 눌러서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젠탈. 크기도 이렇게 커 보이진 않으니까 대략 좀 작게 줄여서 가져다 놓겠습니다. 이 정도 크기면 될 것 같죠? 필터 크로스 엣지 적용을 하도록 하죠. 필터 메뉴 가셔서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브러쉬 스트로크에 가보시면 크로스 엣지라고 보일 겁니다. 도형만큼 잘려서 보여야 되니까 도형을 좀 먼저 얹어주도록 할까요? 커스텀 쉐입 가셔서 위쪽에 옵션 확인해 주세요. 레이어 만들면서 합니다. 쉐이프 색깔이 있습니다. 필 모양을 찾으셔야 되겠죠. 우표 모양을 찾겠습니다.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비율이 깨지지 않게 만들어질 거고요. 클리핑 마스크라고 해서 일부분을 잘라주는 작업을 하실 때에는 레이어의 순서 중요합니다. 잘라주는 카레 역할을 하는 친구는 아래쪽에 깔려 있어야 되고요. 잘리우는 그림은 그 위에 얹어져야 됩니다. 레이어의 순서를 좀 바꿔주도록 할게요. 잘리우는 그림을 도형 위에다가 얹을 거고요. 잘리우는 그림한테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만 잘리워서 보여요. 이동 도구 눌러서 적당히 배치하시면 되겠죠? 도형을 작성한 김에 그 도형 완성하고 갈게요. 레이어 스타일이 스트로크 들어있군요. 도형을 선택하시고요. FX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 이너 섀도우까지 같이 체크하고 나오도록 하죠. 작업이 끝나면 항상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해 주셔야 그 다음에 작업하는 아이들이 위쪽으로 쌓이게 될 겁니다. 레이어의 순서 맨 위쪽으로 선택할 거고요. 그 다음으로 아직 못 넣었던 이미지를 마저 넣도록 할게요. 2급의 13번. 레이어의 순서를 좀 정리하도록 할까요? 요 2급의 13번의 경우에는 2급의 11번에 있는 요 앰프보다 밑에 깔려 있습니다. 이미지들은 다 배치했고요. 나머지 쉐이프들을 좀 얹어 보도록 하죠. 커스텀 쉐입 선택하시고요. 찾아주세요.
문제에 보니 오퍼시티에 대해서도 지시사항에 나와 있군요. 잊지 마시고 레이어 창에 있는 오퍼시티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글자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타입 툴 들고 여기다가 쓸 겁니다. 위치 클릭. 문제에서 글자의 크기가 2개이고 색깔이 2개라면 어떤 친구가 큰 친구인지 색깔이 다른 친구가 누구인지 구분하셔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배치가 끝났으면 레이어의 효과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레이어의 순서도 틀어진 게 없는지 확인하셔서 파일을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600에 400짜리 커다란 건 JPG, 60에 40짜리 작은 건 PSD 저장하시면 되겠죠. 가이드란을 뽑으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보여주세요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로 지워주시기를 권하고요. 파일을 세이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 확인하시면 되겠죠. GTQ에 파일의 이름은 맨 처음에 주고 들어온 거 불만이 없지만 포맷이 PSD가 아니라 JPEG입니다. 저장. 사이즈를 10분의 1로 줄일 거예요.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짜리로 손톱만큼 작아진 거 확인하셨으면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세이브. 경로와 이름, 포맷도 PSD 불만 없습니다. 저장해서 마무리 지어주면 마지막 문제도 끝났네요. 여기까지 2022년 2월달 B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